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투 이미지 모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있죠. 나에게 아직 어떤 특정한 시각적인 컨셉이 없을 때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씩 변경해서 테스트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얻기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다르게 변경해서 구체화시키고 싶을 때에는 텍스트만 변경하는 것으로 좀 원하는 그런 디테일을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텍스트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디테일을 원할 때 이미지 투 이미지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 투 이미지 모드에서도 추가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델을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온 다음에 내가 소스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여기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고 제너레이트 버튼만 눌러주면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미지를 바로 생성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오기는 어렵고 추가로 이제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어줄 수 있고 또 기타 아래에도 몇 가지 세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뤄봤고 여기 추가로 버튼들이 몇 개 있는데 Interrogate Clip, Interrogate Deep Blue라고 하는 버튼들이 나와 있어요. 이 기능은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설명을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 날씨 좋은 날 이제 남산 타워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파란 하늘 그리고 가운데 이제 어떤 타워, 높은 타워, 그리고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벚꽃인가요? 꽃나무들.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한번 머신러닝은 이 사진에서 어떤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한번 클립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버튼을 처음 눌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모델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로컬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터미널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이제 큰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모델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다운로드에 대충 한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제 클립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뽑아 주었어요. A tall tower with a clock on top of it, surrounded by trees with pink flowers on it, and a blue sky. A tilt shift photo. 최북. 이 사람 누굴까요? 뭐 사진 작가 이름인가? Art and Language City Background. 대충은 얼추 맞아 들어가긴 하는데 clock on top of it. 이 시계가 있나요? 시계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못됐고 그 외에는 잘 맞았던 것 같고 사실 이 사진은 일반적인 그냥 광각 렌즈 사용한 사진이지 틸트 시프트 렌즈를 사용한 건 아니라서 이 부분도 틀렸고 여기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약간 섞여 들어있고 그래서 정확히 맞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립이라는 모델은 학습을 할 때 이미지와 이미지를 묘사하는 그런 텍스트 설명이 같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사용을 하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또 반대로 이미지를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할 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딥 블루라는 건 또 다른 식의 모델이라서 이 모델은 좀 태그 같은 것들 이렇게 문장이라기보다는 태그를 묘사하는 그런 부분 그런 텍스트를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랫부분 이제 제너레이션 탭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진 말고 텍스트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를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보내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본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봤습니다. 어촌 마을을 묘사한 오일 페인팅 그리고 굉장히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디테일이 많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바로 여기 있는 버튼, 액자 같은 버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오는데 Send Image and Generation Parameters to Image to Image 탭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미지를 Image to Image 탭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설명도 같이 따라왔죠. 프롬프트도 같이 따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제너레이션 탭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Resize 모드예요. 네 가지 옵션이 보이죠. Just Resize, Crop and Resize, Resize and Fill, Just Resize, Latent Upscale.
그래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Just Resize는 내가 이제 새로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의 크기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그냥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여서 그냥 리사이즈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를 하면 이미지가 그냥 일그러져 버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머신러닝이 리사이즈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 그냥 이미지 크기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크기에 맞는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는 것이라서 그냥 포토샵에서 그냥 늘리고 줄이는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과장을 해보기 위해서 이미지 너비를 반으로 한번 줄여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세팅들은 건드리지 않고 디노이징 스트렝스만 0.5 정도로 놓고 이미지를 생성해 봤는데요.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구도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이제 소스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집들이라든지 그 앞에 전경 디테일 또 왼쪽에 있는 나무 섬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적어진 너비 안에 모두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크롭 앤 리사이즈는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 리사이즈하는 크기 비율에 맞춰주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를 크롭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의 디테일들만 살아서 이미지가 나오겠죠.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죠. 네,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숲이 다 잘려버렸고 오른쪽에 있던 마을도 잘려버렸고 대신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디테일들만 살아난 그런 구도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사이즈 앤 필은 이제 크기가 다르면 남는 공간이 생기죠. 위, 아래 여백이 생기거나 좌우로 여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이미지에 있는 픽셀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만 했을 때에는 큰 용도는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똑같이 이제 첫 번째 옵션처럼 Just Resize 이미지를 그냥 늘리거나 찌그러뜨리거나 해서 모든 내용이 담기도록은 하되 그렇게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픽셀 단계에서가 아니라 레이턴트 스페이스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것이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에는 픽셀들이 있죠. 이제 512 곱하기 512 하면 수십만 개 이제 픽셀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 픽셀 단계에서 리사이징을 하는 보통 포토샵이 그렇게 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는 좀 더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는 단순히 이제 색상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떤 이미지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스케일링 한 후에 그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많이 변형이 된 그런 이미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 단계에서 이제 업스케일을 할 때에는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좀 높여 주어야지 뿌연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또 중요한데 이제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원본 소스 이미지에서 얼마만큼 더 변화된 이미지를 얻고 싶으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낮추게 되면 소스 이미지와 굉장히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얘를 높이게 되면 그보다는 훨씬 많이 변형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디노이징 스트렝스의 값만 변하면서 생성한 이미지들이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텍스트 이미지에서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불러와서 다른 세팅은 모두 똑같이 두되 프롬프트만 아프리칸 이제 맨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아프리칸 사람으로 조금씩 좀 인종을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왼쪽 두 번째 이미지는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0.1로 두었어요. 그래서 약간 변화는 했지만 소스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미지는 0.5. 그래서 0.5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와 원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구도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된 것 같고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는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0.9로 두었더니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뭐 수염의 길이라든지 얼굴의 형태라든지 또 처음에는 상의를 벗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티셔츠가 들어간 것처럼 훨씬 더 많이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리사이즈 관에서 마지막으로 리사이즈 2 대신에 리사이즈 바이를 사용하시면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이즈라는 거고 0.5라고 하면 그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2라고 했을 때는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가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비율에 맞춰서 스케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너레이션 탭 아래 하부 탭인 스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소스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를 copy image to sketch라고 해서 스케치 탭으로 가져와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약간 오류가 났어요. 웹 UI 버전 1.6.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 이후에 좀 버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미지가 다시 돌아왔나요? 약간 각각의 이제 탭으로 이미지를 카피할 때 오류가 생기거나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페이지가 리스판시브 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버그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새로 고침을 하고 웹 UI 폴더 안에 아웃풋에 가면 지금까지 만든 이미지들이 다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직접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스케치에 가서 카피하는 대신에 이미지를 바로 드래그 앤 드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케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오른쪽 위 코너에 있는 브러쉬 옵션을 사용해서 직접 이미지에다 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더 여기 좀 높은 형태의 집들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색감도 반영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은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도 대충 그리더라도 이제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높여주면 AI가 알아서 디테일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들의 모양을 한번 표현해 주겠습니다. 약간 창문 느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우리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도 넣어줄게요. 방금 이미지를 다시 로딩하느라고 프롬프트가 모두 지워졌는데 seaside town with many buildings surrounded by dense forest라고 아까 적어줬었거든요. 그리고 오일 페인팅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 세팅들은 그대로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일단 한 0.5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결과물이 잘 나왔네요. 디노이징 스트렝스 0.5 정도에서 아주 러프한 굉장히 성의 없는 그런 드로잉을 내가 인풋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퀄리티가 괜찮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제 왼쪽에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많이 바뀌었죠? 원본과는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치는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바뀐다는 점. 그 다음은 인페인트입니다.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인페인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얼굴의 세부사항이나 뭐 손가락 등의 표현에 좀 작은 디테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런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괜찮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미지 예를 들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건물들을 새로 추가할 때 이미지의 다른 부분도 좀 변화하는 그런 것을 보셨죠? 그런데 인페인트를 하게 되면 인페인트 영역에서만 우리가 특정을 해서 새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영역에만 페인팅을 해주고 여기서는 물론 우리가 색감을 정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프롬프팅 한번 넣어볼게요. Many buildings. 인페인팅 영역에만 해당하는 설명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빼줄게요. 그 영역에 해당되는 설명만 남겨놓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의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제가 인페인팅이라고 마스크를 설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미지가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대충 페인팅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그렇게 연결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죠?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너무 어색하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여러 장을 생성해 보면서 좀 맞는 결과물을 찾아야겠죠? 인페인팅의 경우에는 좀 옵션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이제 마스크 블러라고 하면 내가 칠한 마스크 영역의 이 경계선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겠다. 여기가 너무 도드라지게 뭐 색감이나 모양의 차이가 난다면 블러 값을 좀 높여서 다시 실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모드의 경우에는 인페인트 마스크를 한다면 마스크가 된 부분에 새로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얘기고, 인페인트 not 마스크라고 하면 바로 이제 반전을 시키는 거죠. 인페인트가 되지 않은 이 나머지 부분을 새로 생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컨텐트가 있는데, 이 옵션은 마스크한 영역의 픽셀을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정해주는 옵션이에요. fill은 마스크된 영역,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아래에 있는 원본의 이미지를 블러 처리해서 어느 정도 평균 값을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단순화된 픽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있는 옵션 오리지널은 소스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이턴 노이즈와 레이턴 나띵이 있는데, 이제 레이턴 노이즈의 경우에는 이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랜덤한 노이즈를 사용해서 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레이턴트 nothing의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를 이제 초기화한 상태에서 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이미지는 웹 UI 공식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마스크를 중앙에 이렇게 넣어줬었다고 할 때 필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완성된 이미지는 아니고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필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뒤에 있는 눈 덮인 이제 어떤 산, 그걸 블러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녹색도 섞였고 하늘이나 눈에 이제 파란색도 섞여 있어요. 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오리지널은 그냥 원래 있던 픽셀 그대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레이턴 노이즈는 알아볼 수 없는 랜덤 노이즈를 사용하죠. 그 레이턴 노이즈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소스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오리지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소스 이미지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fill이 유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어떤 컵이 있는데 나는 컵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탁자와 이제 그런 주변 픽셀들을 블러 처리해서 평균값, 탁자의 색깔이 되겠죠? 을 활용해서 컵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스 이미지와 상관없이 좀 더 굉장히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턴 노이즈나 레이턴 나띵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제 티셔츠를 입은 이제 여성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봤고요. 인페인트 영역을 이제 몸 상체에다가 이제 인페인팅 마스크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생성을 했더니 티셔츠의 어떤 평균값 대충 한 회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색을 가진 윈터 재킷, 겨울 자켓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더니 원래 있는 티셔츠 흰색을 많이 유지를 한 그런 재킷이 생성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있는 티셔츠 그래픽이 좀 어두운 색이죠. 그래서 안에 입은 내의는 또 진한 자주색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레이턴 노이즈, 레이턴 나띵의 경우에는 원본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색감, 그런 디자인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 인페인트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홀 픽처냐, 온리 마스크냐. 인페인트를 할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해상도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홀 픽처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 자체 해상도 안에 있는 요 영역만큼만 우리가 이미지를 변경을 한다. 그래서 원본 해상도에 맞는 그런 디테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만약 only mask를 사용한다면 이 영역을 좀 더 키워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잘 묘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mask only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only mask가 특히 유용한 부분이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얼굴이 작을 때에는 얼굴이 좀 일그러져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픽셀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럴 때는 그 작은 영역에 인페인트를 하고 only mask 영역에만 인페인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굉장히 확대를 해서 필요한 디테일을 모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결과 이미지를 돌려주는 것이라서, 좀 잘못 형성된 얼굴을 수정할 때 only mask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이 부분을 사용해 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 픽처도 유용한 경우가 또 있어요. 옆에 있는 only mask padding 픽셀은 only mask 모드를 사용할 때 그 영역에 얼마나 좀 패딩을 넣어줘서 영역을 약간 확장을 시켜주느냐, 그런 부분을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모드들과 모두 설정이 같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인페인트 스케치 모드인데요. 이 모드는 인페인트 모드와 스케치 모드를 좀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원본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제 갈색 머리를 한 그런 이미지에서 저는 금발로 한번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이런 색감만 적당히 지정을 해서 색칠을 해 주었어요. 만약에 스케치 모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원하는 색감을 지정해 줄 수는 있지만 얼굴이나 옷 같은 부분도 같이 바뀌죠.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컨트롤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인페인트를 사용해 주면 내가 원하는 색감을 좀 넣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인페인트는 이제 마스크 영역만 설정해 줄 수 있을 뿐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반면에 인페인트 스케치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바꾸면서 또 원하는 색도 지정을 해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름 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링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제가 한 10번, 20번 정도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컨트롤이 좀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이제 낮춰도 보고 높여도 보면서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마스크 영역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인페인트 영역과 그 나머지 이미지들이 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스크 블럭 값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페인트 업로드의 경우는 만약 마스크 이미지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와는 별도로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배치의 경우에는 이미지들 여러 장인 경우 일일이 하나씩 로드해서 생성하기보다는 인풋 이미지들, 소스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여기에 경로를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인풋 디렉토리 안에 my 이미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아웃풋들이 저장이 될 디렉토리도 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페인트용 마스크를 따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되는 디렉토리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결합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법들 또 막 익스텐션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좀 더 고급적인 사용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